네, 2장 첫 번째 문제를 달아보죠. 다음 각 마디에 KCL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KCL이라는 건 키르호프의 뭐죠? 네, 전류법칙이죠. 키르호프의 전류법칙을 써보라는 것입니다. Current Law, 전류법칙을 써보라는 것이고, Current Law는 세 가지가 있어요. 들어가는 것의 총합이, 네, 들어가는 것의 총합이 뭐라 그럴까요? 0인 경우, 나오는 것의 총합인 경우가 네, 0으로 놓을 수도 있고 각 노드마다 또는 들어가는 거의 총합과 네, 나가는 것의 총합이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우선 들어가는 것의 총합의 법칙으로 쓴다 그러면 노드가 여기가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노드가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또 노드가 세 번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노드 A, 네, 뭐 B, C라고 하죠. 네, 이렇게 했을 때 각 노드마다 커런트 로우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드 A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어오는 게 지금 I1이고요. 나가는 것은 I4. 또 여기 또 보면은 나가는 것이 뭐 여기 I6가 여기까지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I1이고요. 나가는 것은 들어오는 거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I4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6 마이너스 6가 표시가 된다 그러면 노드 A에서의 KCL 커런트 로우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노드 B를 살펴보죠. 노드 B는요. 노드 B도 첫 번째 규칙 들어가는 것의 총량이 0이다라고 봤을 때 노드 B에서는 여기가 되는 건데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 I4가 여기도 I4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써놓고 노드 4 입장에서 봤을 땐 들어가는 것들이 I4, I2, I6 모두 들어가지 않습니까? I5 그러니까 결국은 I2 그 다음에 I4 그쵸? 그 다음에 I6, I5가 모두 0이다.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모두 플러스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노드 C를 보죠. 노드 C에서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네,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요것은 계속됐을 때 나가는 것의 I5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들어가는 것은 I6 뿐이고 나가는 것은 I3하고 I5니까 나가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I3가 나가는 것이고 I5도 나가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I6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KCL을 잘 쓴 것이고요. 3번 규칙으로 한번 볼까요? 들어가는 것과 총량은 같다는 충령으로 본다 그러면 한번 다시 또 같은 것을 갖고 각 노드 3개마다 3번 규칙을 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풀이한다면 이거는 그쵸. 이건 총량이 같다. 들어가는 것의 총량이 같다. 인의 총량으로 표시한다고 보고 두 번째 규칙은 인의 총량과 아웃의 총량이 같다라는 충령어로 봤을 때 at A에서는 노드단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I1이고 나가는 것이 I4, I6 아닙니까? 그러니까 I1과 나가는 것은 I4와 그쵸? I6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t B, 노드 B에서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는 것은 전부 나가는 것과 같으니까 나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은 일단 I2, I4, I5고요. 나가는 것은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는 것의 총량은 0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노드 C에서는요. 들어가는 것이 I6고 나가는 것이 3, 5니까 I6가 들어가는 것의 총량이고 나가는 것의 총량은 I3와 I5가 같다. 이렇게 쓰는 것이니까 결국은 요 수식은 어떻게 보면은 요 들어가는 거의 총량에서부터도 다 유도가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I1 입장에서 그 오른쪽으로 보내면 요 수식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뭐 어차피 이거랑 동일한 거고 I6 입장에서 얘네들을 I3와 I6
이거 어떻게 I6고 여기 좀 마이너스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I6 입장에서 이 두 개를 보내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수식을 쓰나 아무거나 하나만 써가지고 이것은 유도가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써도 답일 것이고, 네, 이렇게 써도 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뭐 들어가는 것의 총량을 무조건 0으로 놓는 거니까 어떤 케이스를 쓰느냐 그러면은 어떤 규칙을 쓰느냐가 먼저 정해진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수식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보죠. 다음과 같은 그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의 KCL을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조금 더 우리가 문제답게 하려면 여기가 아래 회로에 대하여, 그쵸? 아래 그림의 회로에 대하여 이게 빠졌어요. 예, 회로에 대해 다음 형식의 KCL을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KCL의 키르요프의 그 전류 법칙은 세 가지 형식이 있어요. 위 들어가는 것의 합이 제로이다. 나가는 것의 합이 제로이다.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다. 네, 아까 좀 전에 한 거랑 같은 것이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요 노드에 대해서, 이 노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노드에 대해서 요거를 세 가지 형식으로 다 써보라. 이거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유입전류의 합으로 봅시다. 그럼 여기서 보면 유입전류가 뭐죠? 요거 I1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은 I1을 놓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로 써주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써주면은 유입전류의 합으로 제로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출전류의 합으로 보죠. 유출전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출전류가 역시 요 세 개뿐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까요? 유출전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I1이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I1이 I-가 되고, 유출전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쵸, I2, I3, 네, I4가 전부 플러스를 표시해 주는 것이고, 유입전류의 합과 유출전류의 합이 같다 그랬으니까 유입전류는 I1 뿐이니까 I1의 합은 하나뿐인 거고, 유출전류의 합은 이쪽에 세 개니까 I2, I3, I4 이렇게 써주시면 네, 원하는 대로 세 가지 형식에 대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뭐 수식을 주고 이 수식을 만족하는 회로를 그려보라 하는 것인데, 뭐 이런 문제는 굳이 뭐 문제를 위한 문제라는 느낌이 들고 그냥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4 세 개의 루프에 대한 KVL을 써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먼저 세 개의 루프가 나오느냐가 여기서 역시도 다음 그림에 대하여라는 말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다음 그림에 대하여 여기서 다음 회로에 대하여 이게 항상 머릿속이 약간 회로에 대해 이게 이제 빠졌다는 거고, 요 회로에 세 개의 루프가 존재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봤을 때 세 개의 루프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프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가정하고 요 루프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요 루프가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루프는 뭘로 볼까요? 전체를 둘러싸는 루프를 마지막 루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부터 1번, 네, 2번, 네, 3번이라고 했을 때 각 루프에 대해서 KVL, 그러니까 볼테지 로우죠.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그쵸, 루프 1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루프 1에 대해서는 요 가운데 있는 루프니까, 왼쪽에 있는 루프니까 여기서 전압 상승은 마이너스로 표시하고요. 왜냐면 전압 강하의 모든 강하, fall, 강하의 합이 0이라고 하는 형식을 쓰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상승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네, 강하가 플러스가 되는 걸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압 강하의 양을 합을 0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이건 상승 요인 아닙니까? 이렇게 상승이 되니까 마이너스 V2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요, 요런 V1은 강하죠.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 V1이 되는 것이고요. 이쪽으로는 V4는요, 역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뭡니까?
하강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V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에서 V3로 가니까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을 때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여기는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승은 마이너스 V3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L2를 보겠습니다. L2도 이렇게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인데 어떻게 되느냐? L2 입장에서 봤을 때는 V4가 상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V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V5는요 역시 상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상승의 식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깥 루프 3번 루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네 개가 되죠. 그러면 자 3번 루프도 보게 되면은 먼저 한번 다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V2 그쵸? 그 다음에 V1 그 다음에 V5 그 다음에 V3가 되죠. 바깥 루프니까 뭔가 이것이 0인데 기호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하강이니까 플러스, 여기는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여기도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번 문제의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아까 전류의 노드에 썼던 거랑 유사한 건데요. 거꾸로 이제 하나의 회로를 주어지고, 하나의 루프에 대해서, 다음 루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마치 루프는 뭐가 있을까요? 얘만 있는 거죠. 요 루프. 이렇게 루프가 있는데, 요 루프에 대해서, 전압 강하의 합은 0이라는 형식과, 강화, 그 다음에 상승의 합이 0이라는 것과 강화의 합과 상승의 합이 같다는 것으로 세 가지 형식에 대해서 한번 KVL, 그러니까 볼테지 법칙을 적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죠. 그럼 첫 번째로 강화의 합이니까 여기서 쭉 한 바퀴 돌린다 그러면 수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5, 그 다음에 V2, 그냥 부호 없이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루프에 걸린 소자들을. 그럼 V3, V4가 되겠네요. 그래서 뭔가의 합이 0인데 강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V5는 뭡니까?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V2도 상승이죠. 그 다음에 V1도 상승이네요. 네, V3는 하강이네요. 그러니까 하강은 플러스. 네, V4도 하강이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이렇게 붙여주는 게 맞는 거고, 상승의 합은 0이다는 형식을 쓴다 그러면 결국은 상승을 플러스, 이번에는 하강을 마이너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상승은 플러스니까 우선 쭉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V5, V2, V1, V3, 그쵸? 그다음에 V4 이렇게 적어 놓고 여러분은 이제 노트와 펜을 갖고 적읍시오. 그래 놓고 상승은 플러스니까 이번엔 여기 상승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V2도 상승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여기는 V1은 또 상승이니까 당연히 플러스. 네, 상승은 항상 플러스라고 그랬으니까 V3는 하강이죠. 그러니까 하강이 마이너스, V4도 이 방향으로 도는 방향을 봤을 때 하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고, 강하의 합과 상승의 합이 같다 그랬으니까 왼쪽이 강하고 오른쪽이 상승이라고 했을 때 강하를 따져보겠습니다. 강하는 상승, 강하, 그러니까 V3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강하네요. 그러니까 V4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강, 네, 상승은 뭐예요? V5, 네, 그 다음 V2, 그쵸? 그 다음에 V1, 네,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니까 같은 문제를 이렇게 지금 이런 형식으로 요 형식 3개에 대해서 이번에는 루프에 대한 전압식을 전압 강화나 상승의 합의 식이나 강화와 합이 같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물어보아도 여러분들이 요 소자를 보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이거를 쓸 때 가장 큰 요령은 요 표기법입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표기되느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표기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상승이 될 것인지 하강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잘 따져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모든 전압의 이름과 기준 방향을 부여하고 7개의 루프에 대해서 KVL을 써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주 나름대로 저는 좀 문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뭐 나름대로 뭐 풀이를 해보자면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떻게 7개가 나오겠어요? 첫 번째로는 네, 여기서 모든 조합의 수로 따져봤을 때 여기가 첫 번째로는 이름을 갖다 이제 부여를 해보라는 거니까 뭐 이름이야 뭐 여기서부터 뭐 V1 그쵸 뭐 V2 그냥 보이는 대로 V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뭐 그다음에 아래 그다음 칸으로 V4 요런 칸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주어졌을 때 V6라고 6개의 번호를 임의로 붙여보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기준 방향도 아무렇게나 부여를 해보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준 방향이야 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로 기준 방향을 정하고 뭐 다 그렇게 예를 들면 뭐 풀이법대로 그렇게 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 풀이법에서 반대로 여기를 플러스로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뭐 이쪽도 이쪽을 플러스로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준 방향을 임의로 부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임의로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부여를 한 거니까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일단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7개의 루프에 대해서 KVL을 표시해버렸어요. 이게 7개가 나올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바꾸어서 과연 7개가 나올 것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요 루프겠네요. 요 루프로 해서 한 루프가 형성이 되겠죠. 여기를 L1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루프는 뭐죠? 뭐 요 루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를 뭐 L2 루프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밑에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세 번째 루프로 하고 그러면 네 번째 루프는 어디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뭐 요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루프를 네 번째 루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고 봤을 때 항상 시계 방향으로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또 색깔을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요런 루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요렇게 가서 요런 루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뭐 다섯 번째 루프라고 하고 여섯 번째 루프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요런 루프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요렇게 가서 여기를 감싸는 루프. 그쵸? 여기를 여섯 번째 루프로 하고 일곱 번째 루프는 뭐가 있을까요? 그림을 또 한번 또 바꿔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네, 맨 바깥에 루프가 다 둘러싸는 루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맨 바깥 루프를 일곱 번째 루프라고 이렇게 7개를 찾아낼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풀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안 풀려고 했는데 풀어봐야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루프부터 찾아보죠. 이 1번 루프는 요 루프 가장 왼쪽에 위에 있는 루프니까 그거를 KVL 중에서도 첫 번째 형식 모든 강하가 0이 되는 걸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강하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머릿속에 상승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이제 임의의 방향 정한 거에 대해서 자 1번 루프를 따져보겠습니다. 1번 루프는요. 네. 이렇게 흐르는 것의 V1은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V1, V2는 또 하강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V2는 네. 그리고 하강이고 V4가 걸리네요. V4는 상승이죠. 그러니까 저는 V4로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풀이가 다른 이유는 네, 저는 이걸 반대로 지금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루프 2번 루프는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삥 돌리는 거니까 V2가 이번에는 상승이네요. 그러니까 V2가 상승, V3가 하강. 그러니까 V3는 하강. 그냥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V5는 상승이니까 V5는 상승. 네, 뭐든지 쓸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기계적으로 자꾸 쓸 수만 있으면 3번 네, 이렇게 요 세 개의 3번 루프에 대해서 시계 방향을 돌린다 그랬을 때 V4가 하강 아닙니까? 하강은 그냥 플러스죠. 그 다음에 V5 하강 그냥 플러스 네. 그
그다음에 V6는 상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4번은 뭐였죠? 4번은 아까 초록색으로 갔을 때 네, 여기서 이렇게 간 거를 4번이라고 했나요? 네. 네네네. 그쵸. 4번을 뭘로 할까요? 네, 위에서 표시된 거. 네, 그렇게 표시된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를 4번으로 할까요? 그러면 위에 거를 4번으로 할까요? 네, 뭐, 이렇게를 4번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4번으로 해도 되고. 뭐, 순서는 내가 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네, 4번을, 위에 거를 4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두 개를. 그럼 위에 두 개를 4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위에 두 개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루프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냥 V1, 그 다음에 없고, V3만 있고, 그쵸? 그 다음에 V5가 있고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V4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맨 위에 거에 두 개 루프가 합쳐진 것인 거니까 그래 놓고 이제 상승 강하만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V1은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네, V3는 하강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V5는 상승이잖아요. 마이너스, V4는 또 상승이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면 4번 루프. 위에 있는 루프를 저는 4번으로 보았습니다. 여기를 4번. 네. 여기를 4번이라고 다시 쓰겠습니다. 그럼 5번은요. 5번은, 그러면 5번은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걸 5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5번이라고 한다면, 네. 5번은요. 5번은 결국은 V1, 그쵸? V2, 그 다음에 V5, V6네요. 네, 5번 루프는 이렇게 해놓고 이걸 0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 상승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상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V2는 하강 플러스 쭉 가서 V5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6는요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6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요게 6번인데 6번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자 6번도 뭐 잘 보기가 힘들겠지만 다 따져보겠습니다. 6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따져보겠습니다. V4 그 다음에 여기 V2 그쵸? V3 네. 그 다음에 쭉 가서 V6 이렇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것에 이제 또 방향을 본다 그러면 V4는 하강, 여기는 하강, V2는 상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가서, 네, V3도 역시 하강, 그러니까 플러스, V6는요,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죠. 바깥 루프 7번, 네, 바깥 루프는 맨 바깥 루프니까, 바깥 루프에 걸친 소자들을 또 한번 쭉 하자면 3개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V1, 네, V3, 그 다음에 V6 뿐이잖아요. 그렇게 표시해주고, 역시 상승은 마이너스, 하강은 플러스, 상승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네, 그냥 임의로 표시된, 어떤 소자들에 대해서 기준 방향도 마음대로 정해놓고, 각각에 대해서 전압 강화식을 강화를 형식으로 해서 써본 예입니다. 역시 이와 같은 문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수식을 미리 정해놓고 이 수식을 만족하는 회로를 그려보라는 건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문제 같아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풀지 않도록 하고 당연히 테스트에서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제 해석하는 문제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뭐 이런 설명한다든가 뭐 증명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뛰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2번, 8번, 9번, 10번 의 유형은 빼버리고 제가 좋아하는 문제의 유형 이런 거 이렇게 아까 같이 이번에 또 각 루프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번 우리가 루프를 그려보아라 이런 문제들은 좋은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방금 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름과 기준 방향을 부여하고 마디에 대해서는 KCL, 루프에 대해서는 KVL을 써보라고 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해보라는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뭐 번호를 정하죠. 그럼 얘를 뭐 1번, 2번, 네, V자를 쓰지 않겠습니다. 3번, 네, 여기를 4번이라고 할까요? 번호야 뭐 마음대로 붙이는 거니까 5번, 네, 6번.
6번, 7, 8, 9, 10, 11 이렇게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 다음에 기준 방향도 부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또 여기도 마이너스, 뭐 플러스 다 상승으로 표시하고 여기는 강화로 표시해 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냥 정하는 겁니다. 뭐 여기도 강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일단은 사실은 뭐 루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강한지 상승인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또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또 여기는 심심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볼까요? 여기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여기도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번 가보고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막 임의로 지정한 거라서 기준 방향은 막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각 마디의 KCL, 마디라는 건 뭐죠? 네, 여기 마디는 지금 이 노드라는 것을 여기를 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디에 대해서 KCL 두 군데가 있죠. 여기를 1번 마디, 여기를 2번 마디라고 합시다. 루프에 대해서는 KVL로 하라 해서 루프는 세 가지 루프가 나올 수가 있죠. 루프는 좀 다른 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프는 여기에 대해서는 L1 루프가 표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L1 루프로 하고 여기를 L2 루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 루프 여기를 L3 루프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다 써보자는 거예요. 뭐 반복이니까 한번 또 이것도 여러분이 뭐 해볼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노드 1, 자, N1에 대해서 우리가 커런트 루프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려면은 또 커런트도 표시를 해야 되죠. 그럼 여기를 흐르는 전류를 뭐 I1이라고 또 표시를 해야 되네요. 그럼 거기를 I1, 네, 여기는 내려가는 거를 뭐 I2라고 할까요? 네, 나간다고 치고 여기는 뭐 이것도 역시 임의로 해야 됩니다. I3로 가고 여기는 I3가 쭉 여기까지 올 테니까 여기 계속 I3로 가고 여기가 I 지금 2번으로 했지만 여기를 I 뭐 4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I2는 계속 내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I2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럼 표시는 다 한 거죠. 그다음에 V는 각각 V3라고 여기를 V3, 뭐 V5, V2 이렇게 매 그 소자 번호마다 V를 붙인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네, 이제 여러분이 뭐 마음대로 큐리프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9, 네, V10, V11, 네,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고 이제 큐리프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 N1에 대해서는 루프 어디서든지 형식을 정하는 건데요. 역시 형식에서 I 루프의 형식은 들어가는 거의 총량을 0으로 놓겠습니다. 그럼 결국 나오는 것만을 마이너스로 하면 되는 거고, V 형식의 총량은 네, 전압 강화를 4를 0으로 놓겠습니다. 그럼 상승을 마이너스로 해야 되겠네요. 그걸 머릿속에만 딱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어떤 형태로든 쓸 수 있는 것이죠. 형식은 다 각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는 거의 총량과 강화의 총량으로 딱 고정을 하고 루프와 노드에 대해서 다 KVL이나 KCL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에 대해서는 KCL이죠. 그러니까 이쪽 N1 노드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거의 총량이니까 들어가는 거의 총량이 뭐죠? I1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1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3과 4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오는 것은 전부 마이너스로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노드 1에서는 이게 끝났고요. 노드 2, 여기서는 들어가는 거의 총량이 2와 3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의 총량이 2와 3가 되는 것이고 나가는 거의 총량은 I4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네, N2에 대해서는 우리가 KCL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L1에 대해서는 KVL을 써야 되겠죠. L1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에 걸친 모든 숫자들의 V를 써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가면서 V1, V2, 그쵸? V3, 3입니다. 3. 그 다음에 V4, 그쵸? 그 다음에 V10,
V11 이렇게 5개, 6개의 소자가 네, 여기에 걸려 있죠. 그다음에 방향 정하는 거는 이제부터 쭉 돌리면서 이 시계 방향을 돌리면서 각각의 상승이냐 강화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V1은 상승, 네, V2도 상승, V3 강하 플러스죠. 그다음에 V4 강하, 그다음에 V10 네, 강하네요. 그리고 V11 상승으로 표시했네 제가. 그러니까 상승 이렇게 해주면 L1 루프를 그린 것이고 L2 루프도 이쪽 루프인 거니까 여기에 걸친 소자들을 또 다 적어보면 V4, V5, V6, V7, V8, V9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거의 총량이 0인데 역시 보면은 요 방향으로 L2가 흐른다고 했을 때 요것에 뭐죠? 네. 뭐 전압 상승이냐 하강이냐 따지는 것이죠. 전압 상승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V4 이렇게 보게 되면은 V4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상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승은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V6도 플러스 네 여기도 플러스가 되죠. 하강이니까 V8은 상승 V9도 상승이죠. 그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뭐 L3 뭐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따분해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이니까 맨 바깥 루프의 소자들을 보게 되면은 V1 네 V1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V2 V3 V5 또 V6 V7 네 V8 굉장히 많네요. V9 V9이죠. 네. 건너서 쓰겠습니다. V10 V11 네, 요것이 맨 바깥 루프였어요. 그래 놓고 맨 바깥 루프에서 봤을 때도 상승 상승이네요. 그러니까 상승 상승 하강 하강이네요. 하강 하강 그다음에 역시 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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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요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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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하강 상승 그러니까 하강 상승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일단은 뭐 그냥 반복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가 큐리프의 전류의 법칙은 들어가는 양의 합이 0 그다음에 전압 법칙은 각 루프마다 상승과 마이너스 강하는 플러스로 해서 모든 합이 0 그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풀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수동부호 규정이 만족되도록 뭐 이랬는데요. 이거 제가 특별히 그렇게 뭐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요런 표현이 들어가는 문제들은 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11번도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네. 요건 한번 해볼까요? 소자의 시계 방향 전압 강화가 양이 되도록 전압 기준 방향을 정하라. 여기서도 수동부조 규정이 있네요. 이것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저항이 1ohm이다. 각 회로의 전압을 구하라 그랬어요.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 간단한 문제지만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어떤 거를 물어보는 문제냐면은, 전류의 방향도 정해줬고요. 전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가정하고, 저항이라는 것은 무조건 수동소자로서, 네, 전압 강하가 일어나는 소자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요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해 줌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전압 강화의 법칙을 따질 때 부호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해서는요. 여기가 V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V가 이렇게 루프를 그려봤을 때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이니까 마이너스 V가 되는 것이고요. 전압 강화의 법칙은 네, 키리 협치 전압 강화의 법칙은 모든 정압 강화량이 0이다 하는 것을 KVL의 제1형식으로 우리가 쓴다고 했을 때 첫 번째 A는요. 이것이
이렇게 루프를 돌려버리면 이게 상승 아닙니까? V가. 그러니까 상승으로 표현되니까 마이너스 V. 그 다음에 하강은요. 이렇게 날아가면서 하강이 되는데 하강량은 얼마냐면은 10A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RI 법칙으로 RI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이 0인 것이고 전압 V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V는 RI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R 값 실제로 넣어보면 R 값은 네, I가 10mA니까 0.001A가 되고 R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주어졌나요? 네,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 아마도 여기 다 1옴이 들어갔다고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정의 내렸군요. R은 1옴이다 했으니까 네, 곱하기 1옴 이렇게 해서 결국은 0.001 네, 미리볼트가 되는 것이겠죠. I가 미리암페어이기 때문에 이 미리암페어와 여기서는 그냥 볼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1미리볼트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는 거네요. 두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전압 강화 케이블을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돌려버리면 네, 전압 강화 아닙니까? 강화는 그대로 V를 쓰는 것이죠. 플러스로. 그 다음에 다시 강화, 여기 또 저항에서도 강하죠. 여기서도 강하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R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것이죠. 그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전압, 이렇게 돌린다고 그랬을 때 이건 전압 강화가 되고 여기도 전압 강화가 되는 거니까 둘 다 전압 강화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표시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V는 마이너스 RI가 되는 것이죠. 그래 놓고 같은 10mA 1옴을 계산해 주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mA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식을 한번 보기로 하죠. 세 번째 식은 네, 전류를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했어요.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전압 강화식이 틀려집니다. 어떻게 틀려지죠? 네, 얘부터 시작할까요? 얘부터 시작하면 RI 전압 강화가 무조건 얘는 흐르는 바에선 강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 강하니까 RI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V가 또 이 강화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네, 둘 다 강하기 때문에 플러스다. 요게 C번에 대한 전압 강화 식이에요. 따라서 얘는 다시 V는 V 입장에서 봤을 땐 마이너스 RI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RI는 역시 1옴 그 다음에 10m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mA가 볼트가 되는 것입니다. D번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흐른다고 회로를 따라서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네, 얘는 뭐죠?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V가 되는 것이고 또 얘도 뭐죠?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RI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시 여기서도 V는 마이너스 RI가 되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1mV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의 그림을 보고 이것이 강하로 표시되느냐 상승으로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전압 강화량들을 맘대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느냐 이거를 또 살펴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하고 유사한 것이죠. 전압 강화를 어떤 식으로 정압 강화식을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압 강화량은 모든 전압 강화량은 0이다는 기준점으로 보는데 문제는 그것이 상승인지 강하인지를 잘 따져가지고 그쵸, 부호의 방향을 잘 따지고 루프의 방향을 따져봤을 때 무조건 저항은 무조건 어디로 흐르든 다 강하기 때문에 저항은 일로 흐르나 절로 흐르나 다 강하로 표시되는 건데 이쪽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은 전압 방향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상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제 2강의 문제는 여기까지 업로드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